안녕하세요. 카인톡TV 이효진입니다. 김남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본업이 갑자기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자주 뵐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영상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찍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저희 기다려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최대한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찍을 차량은 바로 국민차였죠, 한때. 그 준준형 차의 대표 주자인데 아반떼 차량이고요. 무려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리고 7DCT 등급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계속 할 예정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 차량 외부부터 살펴보면 외부는 일반 그 아반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헤드램프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 카멜레온 같기도 하고 개구리 눈 같기도 해서 약간 벌어져 있는 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덜 이쁘지 않나, 오히려 그냥 아반떼가 좀 더 디자인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건 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스포츠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일반 아반떼하고는 그 헤드램프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릴도 약간의 좀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게끔 변화를 줬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 같은 경우로 보면 타이어나 뭐 이런 부분들 거의 다 동일해요. 동일하고 지금 그 뒤쪽에 약간 좀 쿠페 형태로 좀 깎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뒷자리에 앉아봤지만 이 헤드룸 자체가 생각보다 좀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뭐 디자인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스포티하게 보이게끔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지금 디퓨저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디퓨저가 지금 스포츠성으로 해서 좀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배기구 자체도 싱글 트윈 배기구로 해서 좀 더 스포츠성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뒷모습이 일단 저는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뒤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뒤가 되게 예뻤고, 그리고 이거는 또 휠은 또 튜닝한 것 같은데 이 휠에만 300이 넘게 들었대요. 휠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차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라서 달리고 싶게 딱 만드는 차로는 되게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은색 휠 튜닝한 게 좀 잘 어울리긴 하죠. 진짜 어울려요. 약간 빨강과 검정의 조화 같은. 맞아요. 그래서 외부 디자인은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내부로 들어오면 일단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저희 영상에도 보이긴 하지만 시트. 맞아. 이게 지금 스포츠 시티로 해서 스포츠라는 지금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강과 블랙의 조화, 지금 안전벨트도 빨간 색깔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스포츠성을 강조한 그런 시트. 그리고 시트 자체도 약간 버킷 형태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또 잡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요 시트가 가장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센터 펜시아를 딱 보면 그냥 간결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나치게 간결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없어.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준준형급이야. 그리고 가격대도 딱 준준형 가격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뭔가 화려하게 막 꾸미고 뭐 고급감을 주고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소나타를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가격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은데, 하지만 역시나 상당히 간결하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또 직관성이 현대가 또 되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버튼들 같은 경우도 크게 잘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운전하면서 눌렀을 때는 나쁜 건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조금 뭐 화려함이나 고급감이나 이런 거는 좀 멀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차량이다 보니까 핸들이 달라요. 핸들이 D컷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핸들에도 보면 빨간색 스티치가 좀 들어가 있어서 블랙과 빨강의 조화, 핸들까지도. 그래서 요거는 좀 스포츠성으로서 강조했던 부분이 좀 보인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간결하긴 하다. 그래서 옵션 자체도 지금 보면 이게 DCT 모델이라고 해서 최고 등급이 아니다 보니까 옵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금 보면 간단히 옵션 먼저 살펴보면 일단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 시트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윈도우는 왜 운전석만 오토로 해주는지 나는 참. 그래서 지금 운전석만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전자식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 나 의외였던 게 있어. 뭐냐면 시트가 수동이야. 그러니까 아까 나 의자 땡기는데 그죠. 이 급은 사실 수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없어. 그러니까 운전석만이라도 전동이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나는 조수를 운전석도 수동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아쉽다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은 뭐 그 정도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어땠어? 너는 내부 딱 봤을 때? 나는 조수석이라서 약간 그래도 이게 달리는 터보 차량이니까 운전석에 더 그런 옵션이 많이 있나 보다. 나는 원래 없나 보다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성능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과연 쓸모있는 차량인가 그렇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느 정도 좀 그리고 카본 디자인이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스포츠성으로서 좀 나타내준 모습이고, 2열 공간을 보면 2열 공간은 뭐 현대차답게 충분히 레그룸 자체는 잘 뽑았어요. 근데 헤드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남이 여성이 한 170 넘는 여성이 앉았을 때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좀 헤드룸 자체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도 뭐 잘 뽑았어요. 역시 현대차가 공간 뽑는 거는 뛰어나듯이 트렁크도 잘 뽑았고, 골프백은 가로로는 하나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 가방 같은 경우도 큰 걸로도 충분히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2차 준준형 차 급에서의 트렁크 공간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도 뭐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량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한 얘기들이 뭐냐면, 가성비 좋은 운전 재미가 있는 차.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정말로 3 시리즈와 비교해도 견줄만 하다 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 그런까지요? 근데 또 우리가 마침 또 새로운 3 시리즈인 3GT 차량을 또 저희가 사갖고서 운전을 계속 했잖아. 그래서 비교하기에도 또 딱 마침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운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차량 스펙 확인하고 또 저희가 운전 진행하도록 할게요. 스펙 큐! 아반떼 1.6 터보 스포츠 7 DCT 모델입니다. 1591cc 가솔린 연료 사용하고요. DCT 7단 변속기에 204마력, 토크는 27, 공인연비 12, 휠 베이스 2700, 공차 중량 1380, 가격은 216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차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요. 1300 중반 그죠.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마력이 무려 200마력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는 되는데. 확실히 좀 스포츠성으로서 잘 나가지 않을까, 정말 사람들이 얘기했던 운전 재미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공부하면서도 보면 손실되는 마력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실제 구동 마력은 한 183마력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스펙상으로도. 일단은 저희가 한번 직접 운전해 볼게요. 어느 정도 운전 재미가 있는지 운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느낌 자체는 일단은 상당히 조용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하고, 소음 측정을 해봤을 때가 40 중반, 한 조용한 도서관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숙성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반의 가속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부드럽게 나가요. 맞아요. 진짜 가벼워. 근데 약간 톡톡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브레이크를 좀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 톡톡 튀는 듯한 느낌으로 나가는데 가볍게 치고 나간다 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야 같은 경우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야도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는 그 룸미러 밑에 쪽이 약간 좁기는 해요. 역시나 뭐 핸드폰이나 뭐 블랙박스나 이런 거 넣었을 때 약간 좀 방해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 운전자로서 전면만 봤을 때는 시야는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고, 양쪽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사이드미러가 생각보다 길고 크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차급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너무 좋아. 나 옛날 볼보 XC60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사이드미러 자체도 지금 양쪽 사각지대 없이 너무나도 좋고, 후방 같은 경우는 물론 세단이다 보니까 이 간격 자체가 좀 좁기는 해요. 하지만 뒤에 보이는 모습도 너무나도 좋고, 특히나 후방 카메라 화질이 아까 우리 봤듯이 너무 좋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뒤로 후진을 하거나 주차할 때에도 그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시안성이 상당히 좋아요. 진짜 뚜렷해. 상당히 좋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일반 아반떼하고 일단 RPM계랑 그 다음에 속도계가 좌우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좀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속도계 시작점이 8시부터가 아닌 6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좀 더 뭐 좀 스포티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안성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일 때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지금 컴포트 모드일 때의 담력은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게끔 지금 담력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고 좀 평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을 때에는 담력 자체가 상당히 딱딱해지고 무거워져요. 그래서 고속 운전에서에 대한 안정성을 좀 더 더해주기 위해서 담력이 확 바뀌면서 체감적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속에서에 대한 운전 담력 자체는 좀 딱딱해지고 좀 더 그 무거워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승차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뭐 컴포트에도 넣고 스포츠 모드에도 넣고 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차가 좀 통통 튀어요. 맞아. 아무래도 스포츠다 보니까 이게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물렁한 게 아니고 약간 탄탄하게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대신 코너링에서는 약간 좀 더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할 때는 어땠어요? 그 달리는 차량을 타면은 딱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딱 조이면서 서스펜션 딱 단단해지는 거. 근데 그래도 무게가 나간 애들은 좀 덜 통통거리는데 얘는 근데 통통거리는 걸 저까지 느낄 정도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안 좋아? 승차감이? 완전히 안 좋을 정도는 아닌데 그냥 가볍다는 걸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고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아까도 나미가 타면서 얘기했는데 밑에서부터 묵직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고속이 간다는 차가 있는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치고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벼움에서 오는 약간의 불안감? 맞아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승차감 자체는 약간 통통 튀지만 내가 그냥 점수를 주자면 중상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통통 튀지만 가벼운 걸 내가 느낄 수 있지만 불안하진 않은. 그렇지. 괜찮은 차예요. 불안 정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소음 부분에서도 통저음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안감을 좀 감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다만 좀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있는 편이에요. 맞아. 노면 소음은 좀 있는데 지금 제자리에서 느껴도 거의 외부 소음은 진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진동이나 이런 것도 좀 없고 아무래도 진짜. 가솔린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6, 70 정도 달렸을 때 그 소음 측정기를 해보니까 한 60 초중반 네네.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 우리 귀에서 이렇게 크게 거슬리는 느낌의 소음이 맞아. 아니고 약간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소음 측정기 자체가 좀 높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나 옆에 탄 사람한테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속해 볼게요. 네, 저희가 가속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 가속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뭐 100km까지 올라가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이 충분히 잘 치고 나가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 모드에 놨는데 좀 배기 사운드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게. 사운드가 좀 약해. 이게 좀 스포츠성을 강조한 차면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스포츠적인 요소들이 그러게. 많아요. 패들 시프트도 있고 디컷 핸들에 그다음에 저기 시트도 뒤에 색깔도 마우라에. 이런 것들 시각적인 맞아요. 것도 있긴 한데 약간 청각적인 부분에서 배기 사운드까지 좀 넣어줬다면 그렇죠. 이거는 거의 완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100km 가속 자체는 가볍게 너무나도 잘 치고 나간다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이제 공부하고 조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타이어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순정이 별로예요? 순정이 별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성에 좀 맞춰 있잖아. 네네. 근데 타이어 자체가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간 게 아닌 거야. 그냥 아. 승차감에 맞춘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야. 오히려 저기 기능을 떨구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차는 잘 만들어 놓고 왜 신발은,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한테 잘 훈련시켜 놓고 신발은 구두를 신겼다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좀 감가되겠네. 감가되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일반 시내 주행이나 고속 주행에서는 크게 뭐 불편하거나 뭐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물론 좀 또 가속이나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브레이크가 약간 밀린다? 뭐 좀 안 좋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인, 저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 느꼈을 때는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는 물론 튜닝이 되어 있고 타이어도 다 교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뭐 느끼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하여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기 들어가 있는 타이어 자체, 순정 타이어 자체가 너무 이 차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차의 운전 재미를 제대로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를 저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과연 3 시리즈랑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재미가 있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낫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운전에서 추구하는 지향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3 시리즈는 워낙 독보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스포츠성에 대해서 워낙에 또 강자다 보니까 뭐 그거는 배제하고, 하지만 이 아반떼 스포츠가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고속에서 이 차의 가벼움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불안감, 그 다음에 좀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의 승차감,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좀 잘 따라갔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 그죠. 아무래도 가격이 2분의 1 가격에 이 정도 재미의 차를 탈 수 있다는 거는 뭐 충분히 가성비로 얘기했을 때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맞아. 근데 이게 낫다 저게 낫다라고 양쪽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너가 옆에서 탔을 때 전체적인 승차감 느낌은 어땠어? 이게 약간 스피드를 내고 싶은 스포츠성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차잖아요. 근데 약간 라이트하단 말이에요. 라이트하고 약간은 좀 얇고 얇은 선의 그런 스피드감을 느끼기에는 정말 최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가성비를 잡았어. 그리고 또 기능도 현대 거니까 또 나쁘지 않아. 근데 심지어 이거 중고차야. 심지어 휠도 튜닝됐어. 굉장히 좋은 차이지 않을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BMW 320D는 수입차기 때문에 이제 유지비나 뭐 이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내가 운전은 하지만 난 가끔 난 밟고 싶고 난 가끔 멋도 내고 싶어 할 때는 정말 이 차는 옵션을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대부분 요즘에는 좀 이제 좀 많이 저희가 소비 수준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애기 엄마들이나 뭐 우리가 뭐 좀 그런 부분들한테 많이 추천이 됐다면 요즘에는 거의 사회 초년생 또는 뭐 대학생 중에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친구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지금 이 차 신차 가격이 아까 2천만 원 초반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뭐 이것저것 옵션 놓고 하면 한 2,30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이 차 판매되는 게 한 1,400에서 1,500 사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괜찮네. 2017년식 2년 정도 지난 차인데 단가가 한 9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1,000만 원 초반? 중반 정도의 이 정도의 차를 살 수 있다면 충분히 메리트 그죠. 있지 않을까. 메리트 있죠. 그리고 공간에 대한 활용성도 좋고 운전 재미도 있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도 좀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총평에서 다시 한번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의 장단점 간단히 먼저 얘기하면,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역시나 가성비. 중고차 시장에서 대한 가격 이미 900만 원이나 강가됐고, 그 다음에 충분히 공간에 대한 효율성도 좋고, 그 다음에 운전 재미도 있는 가성비가 좋은 차로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운전 재미. 역시나 뭐 스포츠 모드에 나설 때에 대한 재미가 상당히 좋았어요. 차도 가벼운데 마력도 높다 보니까 그 운전 재미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너무나 좋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좋고, 단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옵션. 아까 얘기했던 이 운전석이 전동도 아닌 수동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물론 가격대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너무 좀 허전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2017년식 대비 안전장치들이 좀 많이 안 들어간 것들도, 물론 가격은 또 높아지긴 했겠지만 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들어갔나 싶을 정도에 대한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차가 좀 가볍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승차감. 받아요. 승차감에서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에도 차가 좀 계속 이렇게 통통 튀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통 튀는 승차감이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땠어요? 저는 물론 이거 현대차가 출고하기 전에 되게 많은 안전성 테스트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속도를 내는 차면은 저는 당연히 평행 승산이 있어야 되는 게 안전이라고 보는데 안전은 되게 확신하기 어려운 차의 급인 것 같아요. 그냥 가격이나 옆에서 무게나. 탔을 때 안정감을 좀 많이 못 느낀다는 거지. 승차감 자체가 불안정하진 않은데 안전할까라는 겁은 되게 많이 나요. 약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약간 확실하지 못한 안전성? 그게 우리가 이제 늘 타왔던 차들 중에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치는 멘트가 뭐가 있었냐면 하체에서 느껴지는 묵직함. 맞아. 무거우게 나가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 차는 우리가 그 멘트를 단 한 번도 안 했어. 얘는 약간 서킷카 같아요. 누르면 우행 하고 나가는데 안전한가? 라는 느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차가 가벼워서 그런 거일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하지만 가성비는 갑이다. 묵직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맞아. 좀 차가 가볍다 보니까 약간 날아갈 것 같은 느낌? 여기다가 막 한 200 달리면 이 차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좀 못 받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 더 있구나. 네. 아까 가성비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가격은 진짜 물론 완전히 속도만 바라시는 게 아니고 약간 멋도 가성비도 음. 가격도 이렇게 좀 세련된 느낌도 갖고 가고 싶다 음. 하면 차로는 완전 괜찮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스포츠, 야반떼 스포츠 어때? 차 어때? 나 살려고 하는데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는 그래도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차 나쁘지 중에 않아 라고 했어요.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중에 또 잘못됐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열심히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인톡TV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